안녕하세요, 가랑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래픽 패턴 장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트래픽 패턴이 무엇인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패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항은 전과 같은 KBXK 버카이 공항입니다. AWS를 청취해서 바람 정보를 들어볼까요? 여기서는 320 at 7 knots로 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활주로는 35를 사용하면 되겠군요. 바람의 방향을 보고 그 방향과 가장 가까운 활주로를 쓰시면 됩니다. 자, take off roll, 즉 이륙 활주를 할 때 윈드가 좌측에서 불어오면 풍향계 같이 비행기의 노즈가 왼쪽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갖는 안정성 때문인데요. 테이크오프 하면서 라이트 러더를 차주어야 비행기가 런웨이 센터 라인을 유지합니다. 측풍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러더를 차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 주세요. 여기에 추가로 비행기가 풀업기라면 레프트 터닝 텐던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라이트 러더가 필요합니다. 로테이트 이후에 윙 레벨을 유지하고 클라임 스피드로 상승합니다. 동시에 턴 앤 슬립 인디케이터를 봐주면서 러더의 양도 수정해 줍니다. 다만 런웨이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에 따른 윈드 코렉션 앵글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뱅크로 수정해 줍니다. 런웨이 트랙을 따라 상승하다가 에어포트 필드 엘리베이션 플러스 700피트인 1700에서 크로스윈드로 레프턴을 합니다. 무풍 기준 크로스윈드로 선회를 한다면 선회량이 90도 정도 되겠지만 지금은 바람의 방향 때문에 크로스윈드까지의 선회량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도가 2000피트가 되면 패턴 속도까지 증속하고 런웨이와 다운윈드의 폭을 고려해서 다운윈드로 진입합니다. 다운윈드와 런웨이 간의 폭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베이스와 파이널을 거치면서 랜딩까지 무리가 없어야겠죠. 보통 경비행기들은 약 2분의 1에서 1마일 정도 됩니다. 세스나 172 버카이 장주 비행 동영상을 보시면 스트럿과 활주로를 보고 대강 폭을 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스트럿 전체를 쓰기도 하지만 영상에서는 발판 부분에서 날개까지의 스트럿을 기준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활주로가 발판과 날개 사이에 있으면 약 1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발판 정도에 걸려 있다면 2분의 1 마일 정도 되죠. 다만 이 방법은 윈드 코렉션 앵글이 많아질수록 써먹지 못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운윈드에서도 중요한 것이 트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주의 폭이 갈수록 벌어지거나 좁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제 슬슬 컨피규레이션을 갖추기 시작해볼까요? 업앤 미드필드에서 플랩을 하나 내려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플랩을 내리고 감속하기 시작합니다. 패턴 고도인 2000피트를 유지하면서 어빔 엔드 오브 런웨이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디센을 시작합니다. 다운윈드에 있을 때 보통 배풍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바람에 밀립니다. 많이 밀리면 공항과 멀어지게 되니 주의하시고요. 지금과 같이 바람의 방향이 베이스턴 하는 방향과 같으면 바람에 밀려서 베이스턴에 여유가 없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가면서 디센 레이트를 조절해줍니다. 보통 활주로가 45도 걸리는 지점에서 베이스턴을 시작합니다. 베이스로 진입하면서 플랩을 하나 더 내려줍니다. 바람 때문에 다운윈드에서 베이스까지의 선회량이 많이 필요하고 바람에 밀려 그라운드 스피드도 빠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여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활주로를 보면서 최대한 오버슛을 하지 않게 파이널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로 진입하면서 플랩을 풀로 내리고 랜딩 컨피규레이션을 갖춥니다. 이때 중요한 건 런웨이 트랙과 얼라인하면서 동시에 글라이드 패스도 같이 맞춰주어야 합니다. 윈드 코렉션 메서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래빙이고 하나는 윙로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써도 됩니다. 세스나 172의 경우 POH, 파일럿 오퍼레이팅 핸드북에 따라 랜딩 터치다운 시 비행기의 축선, 런지튜디널 엑시스가 활주로와 일치되는 윙로우 메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크래빙과 윙로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크래빙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윈드 코렉션 방법과 일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는 쪽으로 얼마의 헤딩을 줌으로써 트랙을 유지하는 것이죠. 윙로우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윙로우의 경우 항공기의 축선이 활주로의 트랙과 일치됩니다. 따라서 활주로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윙로우를 하는 방법은 뱅크를 바람이 오는 쪽으로 주고 러더를 반대로 차줘서 슬립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크로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설명은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윙로우를 하면 반드시 파워를 더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에어스피드를 꼭 모니터해 줍니다. 바람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뱅크의 양과 러더의 양도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윈드 코렉션의 크래빙과 윙로우 두 가지 다 쓴다면 크래빙에서 언제 윙로우로 전환을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플레어 직전까지 크래빙으로 접근한 뒤 윙로우로 전환하는 편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플레어에서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윙로우 시기를 조금 더 일찍 잡아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글라이드 패스 유지는 활주로를 보면서 높은지 낮은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삐도 매우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다만 파이널 상에서는 평소처럼 높으면 피치를 낮추고 낮으면 피치를 높이는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높다면 우선 파워를 빼주고 낮다면 우선 파워를 넣어줘야 됩니다. 리버스 커맨드이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크로스 컨트롤과 함께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는 파이널에서 유지한 어프로치에서 터치다운까지의 자세 변화를 말하는데요. 플레어가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플레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계가 얽혀있는 과정입니다. 파워와 속도, 강화가, 바람 등등을 고려해야 돼서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세스나 172의 경우 보통 글라이드 패스를 정확하게 물고 활주로 끝을 통과하면 약 40피트 정도 됩니다. 활주로 끝을 통과하고 조금 더 접근해 줍니다. 활주로랑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 이니셜 플레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워, 즉 스로틀을 아이들로 뽑아줍니다. 이니셜 플레어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플레어 양의 약 절반 정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거죠. 변화 추이는 활주로와 그 주변 시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내가 활주로와 많이 가깝다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당겨주시고 아직 좀 높다 그러면 그냥 그 자세 유지해주세요. 그러면서 활주로랑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천천히 당겨줍니다. 활주로와 많이 가까워진 상태에선 높이가 약 1에서 3피트 정도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활주로와 많이 가까워진 상태이니 수평 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벌루닝이 일어나 상승할 수도 있으니 그 양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플레어가 잘 되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이드 패스가 정확하고 일정해야 됩니다. 글라이드 패스가 일정하지 못하면 이 상황, 저 상황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지 못해 랜딩을 망치게 되죠. 가장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활주로입니다. 이 모든 판단은 조종사의 눈으로 활주로와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레어 할 때는 활주로 전체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랜딩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고어라운드 하셔야 됩니다. 고어라운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부담 없이 하십시오. 터치다운 이후엔 노즈 기어를 천천히 내려주시고 런웨이 센터 라인을 유지해줍니다. 터치 앤 고인 경우 플랩을 올려주시고 트림을 테이크오프 트림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풀 스로틀로 이륙하시면 됩니다. 풀 스탑인 경우 택시웨이 거리에 맞춰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뒤 활주로를 개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주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safe flight.